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교권 앞에 교사들의 분노가 커지자 교육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관련자 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낮 서울 도로변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전과 기록이 있는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우편물이 잇따라 발견돼 비상입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과 함께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보내 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며 질책하자 최 씨는 억울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이 오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고 최수근 상병 안장식이 거행되는 동안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유튜브 활동과 대북관을 중심으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오늘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또 밤사이 중부지방에 최고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긴 시간 내리진 않겠지만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비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작년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학급 운영이 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교회 학급에 4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지도로 선생님을 어렵게 했었고요. 그때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선생님에게 과도한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사들의 생활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참담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왔고요. 그분의 죽음이 저희 죽음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고 그분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 저희를 그렇게 푸대접하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교사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정식 분향소가 마련되면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는 지난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교육당국은 내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 인권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 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 원인을 놓고는 책임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23살 초등학교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또한 이번 사건을 교권 상실의 비극적인 결과로 보는 전국 교사들의 깊은 분노에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교권 상실에 대한 교사들의 지적, 그리고 사회적 우려를 불러온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정작 교사의 인권은 챙기지 못한 탓이라며 전교조와 진보 성향 교육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내세워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다가 도리어 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던 수많은 교사들의 인권을 사지로 내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맞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당 지도부가 진보 교육감을 겨냥한 건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는 패륜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권 타락의 주범이라며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너 때문이라며 악마의 삿대질을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고 가는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를 열고 교권 침해 현황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꿈쩍한다는 비판 속에 정치권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점을 찾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언급한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기호 의원 등 여당 3선 의원 9명은 어제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여당 3선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 전국이 뜨거운 가마솥처럼 변했습니다. 경기도 양주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가까이 치솟았고 서울 강남구도 36.5도를 기록했습니다. 공식 기온도 전주가 35.4도를 기록하며 여름이 시작된 6월 이후 내륙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날씨는 주말부터 급변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말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의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23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저기압 중심이 북한 지방을 통과하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인근 지역 산간 계곡에서는 고리비나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해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남해안에 또 한 차례 100mm 이상의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는 강수 시간은 길지 않지만 한 번 내릴 때 강하게 쏟아지겠다며 추가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까지 한반도에 더 영향을 주겠지만
북상하는 5호 태풍 독수리 진로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말과 휴일에 강한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늦은 밤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비가 예보된 만큼 해당 지역 지자체는 대응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야간 비상근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노약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피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심야 시간대 긴급 대피가 어려운 경우 위험 지역 거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태스크포스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TF는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수해 복구와 지원 방안, 재발 방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아직 1,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사태가 났던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과 또 길어지는 대피소 생활에 따른 건강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른 새벽 산사태로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주민들. 한순간에 집과 가족, 이웃을 잃은 이들은 그날의 악몽 같은 기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 한 번 많은 비가 예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잠을 못 해. 불안해가지고 집에 안 있어도 여 와도 자꾸 지금 비가 많이 온다 그 집이 또 멀어질까 봐. 지금도 더 넣으시면요. 그 막 돌고 본 소리가 콩콩 거는 거예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마음 안심 버스를 통해 이들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이재민들의 심리 상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피해 지역과 대피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이제 불면이라든지 신체적인 호소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이제 눈물이 난다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심리적 응급 조치가 좀 필요하고. 산사태로 마을 대부분이 분뇨와 동물 사체, 생활 쓰레기 등으로 뒤덮인 만큼 전염병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한여름 날씨 좁은 대피소에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만큼 각종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천군 벌방리 임시대피소에서 주민 5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걱정이 돼. 또 지금 봐서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해야 되지. 마스크는 꼭 쓰고. 여기에 불편한 바깥 생활이 길어지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후유증도 우려됩니다. 이재민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인 만큼 2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이 오늘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안장식에 앞서 최 상병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소속 부대인 해병 1사단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됩니다. 국가보훈부는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애도와 예우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동안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개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개양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경찰관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조실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감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발견됐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사본부가 해당 경찰관을 수사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침수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이 제기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인 폴렛에는 경찰의 업무가 어디까지냐,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의 업무까지 경찰에게 몰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사전에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침수 수위가 통제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게 충청북도의 해명인데,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기준이 느슨할 뿐 아니라 물이 얼마나 찼는지도 눈대중으로 어림짐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를 왜 사전에 통제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관할 충청북도는 거듭 침수심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차도 내부의 침수 높이가 통제 기준인 50cm에 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50cm가 되면 보통 수용차 바퀴가 반 이상 잠기는 그런 깊이이기 때문에 그 운행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 통제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지하차도에 50cm 높이로 물이 들어찰 경우 달리던 차량은 시동이 꺼져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통제 기준이 충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실제 서울은 10cm, 부산은 10에서 15cm만 지하차도가 침수돼도 차량 진입을 통제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침수 정도가 통제 기준에 도달했는지 눈대중으로 본다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충북도는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직원이 CCTV를 보다가 차량 바퀴의 절반 정도가 물에 잠기면 50cm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서나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때 50cm면 바퀴 중간 정도 온다? 통상 그렇게 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차마다 바퀴 크기가 달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 직원이 수많은 CCTV 화면상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의 바퀴를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침수 감지 장치를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통제 수위만큼 물이 들어차게 되면 이 침수 감지 장치가 자동적으로 인식해서 사업소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서울은 오송 지하차도처럼 자연 배수가 어려워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강제 배수 지하차도 69곳 가운데 55곳에 침수 감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3년 전 비슷한 참사를 겪은 부산도 80% 가까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미 당연히 지하차도에는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걸 일일이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급격한 침수에는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자동 차단 시설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해체 결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전현 정부 간의 기싸움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치수 사업의 어깃장을 놓지 말라는 여당의 비판에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4대강 보해체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가 드러났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가의 기본 역할인 물관리, 즉 치수 사업에 민주당이 좌편향적 이념을 끌어들였던 겁니다. 꼭 필요한 치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념이 과학을 짓밟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되는 일이 반성은커녕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거친 비판도 쏟아냈는데 민주당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여권의 입맛에 맞춘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듣는 정당한 절차를 문제 삼는 건 여론몰이라며 정부의 4대강 후속 사업을 도우려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제2의 4대강 사업을 위한 물대기 감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4대강 보해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전현 정부를 각각 겨냥한 난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드 환경 영향평가 지연 의혹 등을 고리로 민주당이 지금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각종 괴담을 퍼뜨린다고 날을 세웠고,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있었다느니 등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폭우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무능에 대한 책임론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SNS상에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는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일요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해 종합대책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류지천 정비 등을 포함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는데 야당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탄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검사로서 직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이 체제 전복 세력에 주도된 것이란 과거 발언과 관련해선 위험성이 있다고 봤던 것이라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선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올바르다고 보느냐는 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의에는 이의는 없다면서도 국민 누구나 개인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견 개진을 막을 수 있는 건 다수의 폭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 의원직 제명 권고안을 받아든 김남국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당 차원의 징계 논의를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 앞으로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제명 권고안을 결정한 이튿날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유감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건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코인을 거래했고 소명 역시 부족했다는 자문위의 판단을 반박한 겁니다.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 즉 동료 의원들의 논의 기구에서 충분히 더 설명하겠다며 자문위의 제명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의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폭우 골프 논란으로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된 홍준표 대구시장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과하 지욕, 큰 뜻을 위해 치욕을 참는다는 뼈 있는 말을 SNS에 올렸습니다. 뒤늦게 지우긴 했지만 대선 후보와 대표까지 지낸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가 치욕스럽다는 걸 알리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윤리위의 징계 개시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한 홍 시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국적으로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김남국 의원과 홍준표 시장에 대한 후속 징계 절차는 다음 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의 반발 기류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최근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쌍방울에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작성해 변호인에게 전달한 편지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놓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먼저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북측 관계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만나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문제를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쌍방울에 요청한 적 있다고 인정한 건데 이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스마트팜과 도지사 방북 비용 800만 달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다룬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는 전혀 무관하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서 쌍방울의 방북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보고했고 사실상 승인하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통해 최근 자신이 입장을 번복한 게 아니라고 반박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편지에 방북 추진 요청에 대한 사전 보고가 없었다고만 밝힌 만큼 사후에 보고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옥중 편지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이 대표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연결고리로 삼으려던 검찰의 계획에 옥중 편지가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지난 14일 조민 씨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구체적 내용과 조 전 장관이 지난 17일 항소심 공판에서 밝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겨냥해 가족 범행인 만큼 진지한 반성을 고려한다면 공범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관해서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어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최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사건들을 엄정히 수사해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CCTV를 전부 살펴본 결과 천공이 다녀간 흔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천공처럼 긴 수염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 이 한남동 육구참모총장 공관에서 방문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역술가 천공이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를 살펴본 결과 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난 4월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방문객들과 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다른 인물이 육참총장 공관을 찾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풍수지리가이자 관상가인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 교수입니다. 백 교수는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백 교수가 당시 청와대 용산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애초 천공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주장을 허위라고 결론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백 교수가 천공처럼 수염이 긴 만큼 착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 전 대변인은 아직 경찰이 확인하지 못한 증거들이 많다며 의심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냥 외모나 그다음에 서울 사무소 다녀간 것도 얘기가 없었고 네. 그런 상황이고 과연 천공과 그 사람의 외모를 착각할 정도일까. 경찰은 앞으로 부 전 대변인과 김 전 의원이 대통령실을 비방할 의도가 있었는지, 천공이 아닐 가능성을 알고도 의혹을 제기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 최종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북한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가동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42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 핵잠수함 국내 기항과 같은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풀이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핵 공격을 하면 북한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연 북한.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했습니다.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데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바로 이에 대하여 오늘 국법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당시엔 법제화한 핵무기 사용 조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북한 강순남 국방상 담화에선 전략 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특정하며 법에서 정한 핵공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 NCG 출범은 물론 42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 핵 잠수함 기항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그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강화가 되고 이게 단순히 그 외교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그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 기항 등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 공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살피는 데 동원되는 공군 정찰기 코브라보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해 3박 4일 동안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미국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은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중국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르면 8월 말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등 기시다 총리의 굵직한 외교 일정이 9월까지 이어져 있는 가운데 국내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후 9월 초순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9일에서 10일 인도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 그리고 중하순 유엔 총회 참석까지 해외 순방 일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이러한 일정이 오염수 방류 등 국내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외교 일정이 없는 8월 하순과 9월 중순이 국내 주요 현안에 힘을 쏟을 시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르면 8월 말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다는 건데 일본 어민들의 여전한 반발과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압박이 큰 고민입니다. 中国政府秉持以人民为中心的施政理念，我们必须对人民的健康和海洋环境负责。 실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전수 검사로 자국 어민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기시다 총리는 이번 달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동 결과에 따라 방류 시기를 결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협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我が国としては米国や韓国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とも協力しつつ、悪意ある偽情報の拡散に対しては必要な対策を取るとともに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외신 대상 설명회에서 방류로 이웃 나라들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놓고 어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그리고 8월 말까지 주변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얼마만큼 조성할지가 방류 시점의 윤곽을 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논란의 집속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흑해의 곡물 수출 항구를 연이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곡물가 폭등을 걱정하는 국제사회는 당장 곡물 수출 안전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병사들이 양쪽으로 흩어지며 뛰는 가운데 인근에서 큰 폭발이 나고 뒤이어 전장 이곳저곳에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집속탄을 사용했다며 SNS에 공개된 적외선 영상입니다. They're using them effectively, and they are actually having an impact on Russia's defensive formations and Russia's defensive maneuvering. 타격 범위가 넓은 집속탄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도 해칠 수 있어서 세계 120개 국가가 금지할 정도로 논란이 되는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쓰면 똑같이 맞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던 러시아도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폴란드까지 참전하려고 한다며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를 공격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Но что касается Белоруссии, то это часть союз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развязывани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Беларуси будет означать агрессию проти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это мы будем отвечать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редствами. 또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흑해 곡물 수출은 막지 않는다는 협정을 중단한 뒤 수출 항구인 우크라이나 오데사 공격을 나흘째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곡물가 폭등 조짐이 보이자 저소득 국가를 시작으로 식량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재협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The impact of Russia's war in Ukraine is being felt around the world, tragically. So we very much hope and we call on Russia to rejoin the deal. Food should not be a weapon. 이에 흑해 곡물 협정을 중지한 적 있는 튀르키예 대통령은 협정을 복원하기 위해 서방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분쟁과 가난, 굶주림을 피해 유럽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과 불법 이주민의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대책들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지용 기자입니다. 40도가 넘는 북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버려졌습니다. 이들을 발견한 리비아 국경수배대가 공포에 떠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식수를 건네는 등 긴급 구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튀니지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려던 나이지리아 불법 이주민들입니다. 튀니지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난민이나 불법 이주민 유입으로 고민하는 유럽연합이 튀니지에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고 튀니지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튀니지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관문이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멕시코 접경을 흐르는 강에 철조망을 감은 대형 부표들을 연결해 수상 장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주민이나 밀수범 등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Where some of these areas are very deep, the water is very deep, so we want to prevent those crosses, we want to prevent the drownings. 하지만 철조망 부표가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넘어온 미륵국자는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오면서 국경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폭염이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우박까지 극성입니다. 남부 유럽을 달구고 있는 이번 폭염이 8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지역에 대형 우박이 떨어집니다.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휩쓰는 남부 지역과 대비됩니다. 폭염이 지배하는 남부는 이제 40도 넘는 낮 기온이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새들도 목을 축이며 더위를 이겨내려 애씁니다. 로마의 주민들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잠시 내린 소나기에도 감격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이번 달 들어 15일까지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며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o we should expect, or at least plan, for these extreme heat waves to continue through August. 전문가들은 인체는 계속되는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안전 지침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경기 안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는 SUV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남성이 서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망친 뒤 인근 아파트에 올라가 투신하겠다며 경찰과 대치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은 위기협상팀을 출동시켜 설득했고 30대 남성은 5시간 만에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에 멈춰선 SUV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새벽 2시 10분쯤 앞서가던 20톤 화물차 뒤를 들이받으면서 난 사고입니다. SUV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60대 남성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모두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온통 캄캄합니다. 아파트 변압기가 고장나 600여 가구가 정전된 겁니다. 복구는 오전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무더위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냉장고 또 시프트 해가지고 날도도 없고 하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선풍기도 뭐 에어컨도 못 켜고 시원한 물도 못 먹고. 경부고속선 상하행 구간에서는 운행 중이던 KTX가 갑자기 서행하면서 2개 열차의 도착이 30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코레일은 동대구역과 대전역 사이 구간에 신호장애가 있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요즘 딸기는 시설 재배가 보편화되면서 겨울 딸기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발 900m 고랭지에서는 여름에도 딸기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종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오두제 부근. 해발 900m가량 고산지대인데 깊은 산속 곳곳에 비닐하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름 딸기를 재배하는 시설들입니다. 작은 거를 따내는 거예요? 예, 따내는 겁니다. 적과라고 해서 따내버리면 네. 얘가 먹을 양분을 얘가 먹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이 빠른 거죠. 네, 보통 겨울 딸기는 5월 말쯤이면 수확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여름 딸기는 그 직후인 6월부터 11월 말까지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딸기 수확 작업은 매일 새벽에 진행됩니다. 수확한 딸기는 곧바로 서울이나 대전, 광주로 배송됩니다. 새벽부터 수확한 무주 딸기를 신선한 상태로 가공될 수 있도록 배송해. 여름 딸기는 주로 제과점이나 카페가 주 고객인데
물량이 모자라서 한마디로 없어서 못 팔 수준입니다. 일단 평균 온도가 25도 이하여야지만 이게 생육이 가능하고요. 키로에 2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배가 넘네요. 예, 거의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농가 18곳에서 여름 딸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여름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은 전북 무주와 강원도 평창 등 일부 고산지대뿐입니다. 고랭지 전략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교육 등 현장 컨설팅 등에 투자를 해왔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여름딸기 산업을 확대하고 채소 과일 시장에서 감귤을 제치고 가장 많이 팔리는 1위로 등극한 딸기.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를 추모하고 고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국내에서 열렸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암에 맞서며 적어나간 생전 회고록도 공개돼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피아노 앞에 앉아 예술혼을 불태웠던 류이치 사카모토. 고인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추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인두암 판정에 이어 6년 뒤 직장암 4기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인생을 대하는 의연한 자세가 사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번 전시는 음악가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평화, 생명을 사랑한 인간 류이치 사카모토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특히 한국을 사랑했고 백남준, 이우환 작가를 비롯한 한국 예술가들과 영감을 주고받던 순간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도 배우시면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훌륭한 예술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추모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써내려간 유고집도 출간됐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인이 직접 일본 문예지에 연재한 칼럼과 일기를 엮었습니다. 영화음악 감독이자 배우, 사회운동가, 미디어 아트 작가 등 여러 방면에서 큰 업적을 남긴 고인의 깊은 사유와 성찰이 담겼습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그의 유언처럼 71살 거장이 남긴 음악과 철학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 냉방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선진형 시내버스로 불리는 저상버스도 냉방 시설을 갖춘 좌석버스도 충분히 한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시내 거리에는 냉방이 되지 않아 창문을 열고 다니는 시내버스가 대부분입니다. 20%나 오른 요금을 내고도 시민들은 올여름에도 무더운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할 형편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내버스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60%가 냉방 차량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냉방 차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금 인상은 됐는데 에어컨 버스가 적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타시는 때도 덥고 하니까 그게 좀 전철이나 타고 가야 되겠어요. 오전부터 후덥지근하기 시작한 열차 안은 하루 종일 찜통을 방불케 합니다. 대부분의 전동차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선풍기는 작동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뜩이나 더운 전동차 안에 승객들까지 만원을 이루어 더위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너무 죽겠어요. 창문을 열어보지만 열차 안의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부채질이 계속됩니다. 여느 해보다 더 긴 여름을 보내야 할 것 같아 걱정스러운 시민들에게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냉방시설은 짜증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다시 비 예보가 있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교통량은 평소 주말보다 이렇게 40~50만 대쯤 줄어들 걸로 전망되는데요. 출발 전에 무엇보다 빗길 대비를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네, 아직은 고속도로 대부분의 구간 지나기 괜찮습니다. 그나마 강원도와 이어지는 도로들 위로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은 보시면 송파 부근 빨간색의 정체가 표시돼 있는데 작업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위 차로를 막고 작업이 이어지면서 주변으로 3km 구간 혼잡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가철 탁 트인 동해바다로 향하는 분 많으시죠. 속초나 양양으로 이어지는 서울 양양선은 화도 부근에서 짧은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또 강릉으로 이어지는 50번 영동선도 이제는 용인 부근에서 긴 구간은 아니지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선 원주 방향으로 초월터널을 앞두고 2km 구간에서도 차 간격 빼곡한 상태입니다. 네, 충청 지역 곳곳으로는 현재 이렇게 안개 구간들이 많아서 감속 운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다행히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1번 경부선 지금은 정체 없어서 무난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막힌다면 천안과 청주 사이 통과가 특히 어렵겠습니다. 서해안선도 서해대교 포함해 정체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안전띠 전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 서해안과 강원 그리고 경남 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낮에는 남부, 오후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6.3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는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